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집의 가격이 4억 5천 이하라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2030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그리고 과연 이 때문에 부산 부동산이 폭락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전 편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전 편을 먼저 보고 오셔야 지금 오늘 찍는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연 관광산업이 부산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산 관광객의 추이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추이가 계속해서 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23년도에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도 부산이 강원도랑 제주 이런 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생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여행을 오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본인 친구나 지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대요. 당장 동생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친구들도 제 동생이 부산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부산이란 곳을 가본 적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부산 여행을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죠. 제 동생이 생각할 때는 SNS가 발달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가장 이득을 본 게 제주나 강릉이 아니라 부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시간과 돈을 들일 거면 제주도나 아니면 뭐 강릉, 양양 이런 데를 갔었는데 이제는 바다 보러 부산을 간다라는 거죠. 부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놀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동생 말로는 부산도 어차피 지방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서울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곳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서울보다 화려하고 고급진 곳도 많은데 자연도 존재하고 도시랑 공존하면서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강릉, 여수, 그다음에 대구나 광주, 울산 이런 데랑 어디랑 붙여도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부산에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영도라는 곳인데요. 혹시 부산의 하플 영도 카페를 들어보셨나요? 영도는 과거 HJ중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과 조선업 관련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산업들이 많이 쇠퇴를 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던 영도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분 건 피아트 같은 대형 카페나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최근 영도는 관광업으로 많이 변화를 했어요. 저는 영도의 사례를 보면서 부산시가 집중해서 육성해야 할 방향성이 관광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 사업가들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관광업이 발전하고 있죠. 영도와 같은 곳들이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면 부산의 활기를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양이 핫플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관광업만으로 부산의 2030이 떠나는 현실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관광업이 일자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이 지금보다 발달하고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부산은 분명 지금보다 활기 있는 지역이 될 겁니다. 하지만 관광사업이 부산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30 청년 모두가 관광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 부동산 지금 사면 돼, 안 돼? 그것만 말해봐.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혹시 1992년 부산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통계청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388만 명이었더라고요. 현재 인구가 지금 330만 명이 깨져서 한 329만 정도가 되거든요. 30년 동안 무려 6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인구 얘기가 나오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난다는 얘기는 10년 전에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2012년 기사입니다. 부산 경남 일자리가 없어 부산 청년들 떠난다. 그리고 01년부터 부산과 서울 간 인구 이동이 얼마나 유출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도 있고요. 09년 기사인데 학령 인구 감소율 전국 시도 중에 최악이다. 부산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0.6명이 줄었다.
부산 삶의 질, 인구가 줄고 위험도 늘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인구 감소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부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M2 지표와 KB 지수 부산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온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M2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로 이제 올라가는 반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산의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00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2.8배가 올랐습니다. 3억에 샀다면 평균적으로는 8억 4천은 됐다라는 의미죠. 제가 본 지표는 지수이고 이거는 평균에 가깝습니다. 해운대같이 부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훨씬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최근 몇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죠. 사줄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다 떠난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우동의 동부 올림픽타운이라는 아파트고 99년식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300%가 올랐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것도 모두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 정도는 오를 수 있겠지만 실질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집을 아예 매수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지인 지역과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부산 내에서의 양극화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산 내에서도 많이 오르는 것과 아예 오르지 않는 곳이 공존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 부산 진구 부암동에 있는 백양산 쌍용 스윈따콤 그래프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아파트는 18년 동안 38%밖에 안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 오른 거죠.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론만 말해.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 상위 30% 이내 아파트만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지방에 투자한다라면 말이죠.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투자하려는 그 단지가 전체 지역의 30% 단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데 가격입니다. 가격은 모든 걸 반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가격으로 부산 내에서 상위 30%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동산 지인의 지역 분석 탭에 가면은 부산의 구별로 시세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산에만 2049개의 단지가 나옵니다. 부산의 위성도시로 볼 수 있는 양산 신도시까지 하면은 대략 한 2100개 정도 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럼 부산 전체에서 30% 안에 들려면 가격으로 630등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각 구의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대략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수준이면 630등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 4억 5천 이하의 아파트는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세가 낮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집의 가격이 8사 기준으로 만약에 4억 5천 이하라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가치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높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쪽으로 자산을 보내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되 서울 수도권이 현재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울 수도권은 지금은 약간 고평가된 상태이긴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 수도권이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정규반 15기를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으니까 여기에 명쾌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부산의 인구 감소,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부산 부동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